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수능에 이제 2018학년도 수능이죠. 네, 2018학년도 수능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월과 9월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수능에 반영됐는지, 그리고 수능 문제 유형이 6월, 9월 모평과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가시대. 이게 뭐가 나왔어요, 지금? 반달 돌칼하고 고인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시대예요? 예, 청동기. 그쵸? 청동기가 출제가 됐네요. 예, 수능에서는 청동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쵸? 네. 주먹도끼 어느 시대죠? 구석기죠. 네. 철제 갑옷 언제죠? 철기죠. 네. 금관. 똑같이,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금관 출토된 거 어디예요? 이거는. 네, 이거 신라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되니까 이건 관련 없고요. 그쵸? 비파형 동관 언제죠? 청동기죠. 네. 청동기.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청동기니까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웅장하고 견고한 성벽. 그리고 이 성은 삼국시대에 중국 세력의 침략. 중국 세력의 침략을 막은 나라 어디예요? 삼국시대 때. 이렇게 보면 어디죠? 가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고구려잖아요. 그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건 고구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어느 나라죠? 고구려에 대한 문제예요.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하였다. 이것은 이제 고려에 대한 이야기고요. 웅진사비로 거듭 천도하였다. 이건 백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영구란 제천왕사는 부여라는 우리나라 두 번째 국가죠. 왕의 칭호에 마립간 들어간 건 신라고요. 예,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 확장. 이것은 이제 고구려의 미천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친왕 아니에요. 미천왕이에요. 미천왕. 네. 고구려 찾는 거니까 결국은 다음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계율을 어기고 설총을 낳았다. 누구죠? 바로 신라,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시대 때 바로 불교 통합에 기여했던 원효죠. 원효하면 일심사상이 유명하죠. 여러분 그 해골바가지 물 이런 거 기억나죠? 해골물. 그쵸? 해골물. 깨달음을 얻었죠. 깨달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신다면, 자, 중국으로부터 풍수지리설 받아들인 사람은 도선이고요. 교광겸소 주장했던 것은 고려시대 때 의천이고요.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화엄전 개창한 것은 의상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화쟁사상 주장하고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였다. 이게 바로 원효에 대한 이야기죠. 원효,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백령사를 결성하고 참회 연불. 이것은 고려시대 때 요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새. 네, 정답은 3번. 자, 일단 여기서 수능에서 원효가 나왔지만 다음번에 의천이라든지 진울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에 따라 시행된 정책. 자, 최승로 하면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초기의 왕인데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우리가 6월이나 9월 모평에 이 광종이 나왔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실제로는 성종이 나왔죠. 네. 이 성종이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를 수용해갖고 지방에 뭐를 두었죠? 지방에 외관을 두었단 말이에요. 외관, 지방관을 뜻하는 겁니다. 그쵸? 네. 22담로는 백제 무령왕이고요. 백제 무령왕이고요. 네. 오경 15부 62조는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지금 전국을 팔도로 나눈 것은 어디죠? 조선이에요. 조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게 바로 고려시대 때 성종에 했던 일이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쵸? 네. 구조 오소경은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기를 잡아두시면 돼요. 역사 자체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능 문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우리 모둠이 발표하기로 한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뭐가 있죠? 향, 부곡, 소. 그쵸? 향과 부곡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고요.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지역이에요. 예. 일반 군과 현보다 이 향, 부곡, 소는 세금 부과가 더 많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거주 이전 자유가 없었어요. 그쵸? 얘네들이 세금을 10분의 1 낸다면 얘네들은 세금을 4분의 1 정도 냈었죠. 그쵸? 네. 자, 이 지역 주민들은 일반 군현에 비해 세금 등을 내서 차별을 받았다. 1번이네요. 정답. 그쵸? 네. 형평운동. 백정이죠. 백정. 자,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 해방이 이루어졌어. 자, 이 향소 부곡민은 얘네들은 실양역천이라고 얘기해요. 실양역천이라는 건 뭐냐?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에요. 천민 아닙니다. 그쵸? 하는 일 자체가 천한 거죠. 예. 하는 일 자체가 천한 거지 신분 자체는 양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해방이 이루어진 건 노비에 대한 얘기니까 안 되고요. 의관, 역관은 중인이고요. 국가로부터 공음점 지급받은 것은 문벌 귀족이죠. 이건 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네. 그래서 향소부국민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역사서, 역사인식인데, 자, 고려 후기예요. 고려시대 역사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고려시대 5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고려 초기, 그 다음에 고려 중기, 그 다음에 고려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 그 다음에 말기가 돼요. 이렇게 고려시대는 5개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초기는 7대실록이라는 역사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금록이라는 역사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예요. 그쵸? 기전체로 쓰여진 삼국사기인데 이건 김부식이 쓴 거고 이것은 유교사관에 기초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의 자주의식에 기초한 역사서는 언제부터 나오느냐? 몽골의 침입에 있었던 무신집권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각훈의 해동 고승전이 있고요. 해동 고승전.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있어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자, 이런 역사서들은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한 거죠.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주적 성향을 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역사서 후기 때 이건 원간섭기란 말이에요. 원간섭기의 역사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련의 삼국사기가 있죠.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승유의 제왕운기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제왕운기. 자, 이 두 역사서는 바로 단군신화가 기록이 돼 있어요. 단군신화. 단군신화가 기록돼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계승의식이다? 고조선 계승의식이죠. 예, 고조선 계승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자주적 사관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네.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중시해요. 대의명분.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사략이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구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삼국사기가 나오거나 이런 삼국유사가 나와요, 보통. 한번 글을 볼까요?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고려에서는 민족적 자주의식이 고양되었다. 그러니까 고구려 계승의식이라든지 고조선 계승의식이 나타난 거죠. 정치적으로 원의 간섭을 받게 된 이후에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유구함을 강조하는 새로운 역사서술이 나타났다. 이에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려 후기의 역사사와 역사인식을 살펴보는 교양 강좌를 마련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시기에 역사서가 나와야 되죠. 요 시기. 그쵸? 네. 단군과 고조선 관련 기록을 담은 삼국유사. 자, 삼국유사는 여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단군과 고조선 기록. 맞죠? 여기 단군신화가 있으니까 고조선. 답 1번이네요, 그냥. 끝났네요. 그쵸? 자, 유교적 합리주의의 사관의 바탕을 둔 삼국사기. 이것은 여기니까 자주의식과 관련 없어요. 이것은 사대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전체 양식으로 고려양식 정리한 이것도 삼국 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의 정통과 정신을 강조한 조선 상고사. 이것은 신채호가 쓴 것이죠. 신채호. 그쵸? 이것은 그 일제시대가 되는 거죠. 예. 고조선 이후의 역사서를 편년체로 서술한 동국통감. 이런 것도 다 조선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고려 후기의 역사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인데 자주사관과 관련 있는 건 삼국유사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민본 정치를 추구하면서 농업을 근본으로 삼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시대예요. 우리 농업 기술을 조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거 바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안 빠지고 나옵니다. 출제 거의 돼요. 농사직설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농사직설. 그쵸? 네. 그러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찾아라. 노급 폐지. 이것은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고요. 대동법 시행. 이것은 광해군이고요. 조선 중기 때. 균역법 실시 또 나오죠. 이거 영조예요. 진대법. 이것은 고구려의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 그쵸?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 이게 바로 세종대왕의 업적이죠. 세종대왕. 공법에 대한 개혁이죠.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이 전쟁이 뭔지를 봐야 돼요. 징비록과 유성룡 나왔어요. 이거 임진왜란이죠.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이게 시험 문제 임진왜란이 나왔는데 이게 선조하고 그 다음에 광해군하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인조가 있어요. 이 선조 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597년에 다시 휴전협정이 깨지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된 다음에 이때는 이제 후금과 그 명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이때 이제 신리위주의 중립외교 하죠. 신리위주 중립외교. 그쵸? 북인 집권기 때인데. 그리고 인조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인조 때는 이제 친명배금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또다시 그
후금의 침입이 있는데 그게 1627년에 있었던 정묘호란과 그 다음에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이 있는 거죠.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가의 선조 때 임진왜란이 주어져 있고 나의 인조 때에 이런 병자호란이 주어져 있다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런 게 답이 되겠죠. 이게 이번에 이제 2020 수능 예상 문제입니다. 수능 예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이니까 자 인천 상륙작전 6.25 사변이잖아요. 6.25 전쟁. 전국 각지에 척합이 만든 건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그쵸? 한산도 해전에서 수군이 적을 격파하였다. 이거 바로 임진왜란이잖아. 임진왜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임진왜란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친명 배금 정책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거 병자호란이죠? 예, 서해 외교단판 적을 물리쳤다. 이것은 거란의 침입과 관련 있어요. 거란의 침입. 1차 침입과 관련 있어요. 거란의 1차 침입 언제 있었죠? 고려시대 때 있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다 시기 문제예요. 시기만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한글로 쓴 약속 증서다. 이순이 장대윤에게 상평통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예요? 상평통보는 어느 시대라고 했죠? 조선 후기예요. 그쵸? 조선 후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조선 시대가 아니라 조선 후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라비아 상인 병란도 고려고요. 예, 관리들을 대상으로 전식과 이것도 고려고요. 담배를 비롯한 상품 작물 이거 임진왜란 이유니까 이게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 정답은 바로 3번이네요. 고액 화폐로 활구가 유통되었다. 이것은 고려시대 때죠. 의천이 만든 겁니다.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 이것은 통일신라 성덕왕 때입니다. 통일신라 성덕왕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조선 후기를 찾아라.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사상에 대한 거예요. 조선 후기 사상은 성리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상이 나타나요. 다양한 사상. 그쵸? 다양한 사상의 출현이 있는데 조선 후기 때 그때 등장한 게 뭐예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양명학. 그쵸? 그 다음에 천주교와 관련 있는 서학, 그 다음에 동학,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바로 실학의 등장이죠. 이런 게 전부 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다양한 사상들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북학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하자. 이게 바로 실학 중에 중상주의 실학자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실학은 중농주의하고 중상주의가 있어요. 이렇게 중상주의. 그쵸? 중농주의에는 누가 있죠? 유형원, 이익, 정약용.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게 이제 중농주의고요. 그쵸? 중상주의에는 누가 있죠? 유수원. 그 다음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박지원의 열하일기 유명하죠. 그 다음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북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청을 배우자라고 주장한 이게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또 시기 문제, 다 시기 문제입니다. 이렇게 통리기무하문은 언제 만들어졌냐? 1880년에서 1882년 이모군란, 그쵸? 이모군란 때 이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쵸? 이게 바로 정부의 무슨 정책과 관련 있다? 개화정책과 관련 있어요. 정부의 개화정책. 그쵸?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통리기무아문이고 여기에서 이제 12개의 기관이 만들어져 12사가 설치됐던 것. 그쵸?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선을 타고 청해진은 이것은 장보고와 관련 있잖아요. 장보고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그쵸? 완전 이렇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 나와요. 별무반 항상 나오죠. 예문에. 이것은 윤관이에요. 윤관. 고려 중기죠. 고려 중기. 여진을 정벌한 거죠. 조사시찰단을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관료. 이게 바로 신사유람단 조사시찰단인데 신사유람단. 이게 바로 이 개항기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신돈 등용에서 개혁 정치한 것은 고려 말의 공민왕이고요. 그쵸? 그리고 화백회의한 것은 이건 신라죠. 예.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공민왕 고려고요. 자, 요렇게 제가 답도 이야기해주지만 나머지 선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나중에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동학농민운동. 앞부분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고부밀란기, 2월 없죠? 그 다음에 3월에는 뭐죠? 예, 1차 봉기, 4월 황토현 전투와 우금치 전투를 통해서 전주성 점령, 5월에는 전주 화약,
6월에는 뭐가 일어났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죠. 그래서 7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7월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1차 갑오개혁이 시작됩니다. 8월 의미 없고요. 9월에는 이제 제2차 봉기예요. 그래서 10월도 의미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11월에 바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우금치 전투. 그리고 12월에 전봉군이 체포되면서 끝난다. 이렇게 해서 1894년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면 되고, 여기 보면 연도가 다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제가 이거 본 거예요, 이거.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그럼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개항 이후 농민층의 동요와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1번이 정답입니다. 문벌교육사회, 이건 고려고요. 서양 세력의 침략과 병인냐, 이거는 흥선대원군이고요. 흥선대원군. 그쵸. 시기만 잡을 수 있으면 돼요. 세도정치와 홍경래의 난, 이것은 이제 순조, 헌종, 철종, 이럴 때, 이때 세도정치기죠.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은 660년에 백제가 멸망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삼국시대니까 관련이 없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청과 일본 상인이 상점을 한성에 개설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청과 일본 상인이 같이 개설하게 된 것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때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 바로 일본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 그쵸? 근데 나중에 1882년에 이모군란 때 조청 상민 수렵 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청군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일단 언제 이후다? 1882년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바로 이때 뭐가 맺어졌기 때문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게 뭐냐면은 청과 조선 사이에 이제 어떤 무역에 대한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이것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배경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결문에 나타난 민족운동이 끼친 영향. 피고 누구는 징역 3년에 처한다. 이화학당 생도인데 3월 초 경성에서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학생과 시민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이거 뭐예요? 1919년 3.1운동이잖아요. 그쵸? 이화학당에 다녔던 대표적인 사람이 유관순인데 이거 유관순 같습니다. 문제가. 그쵸? 네. 여하튼 3.1운동을 찾아주시면 돼요.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다. 이건 1907년이니까 3.1운동과 관련이 없고요.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건 188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안중근이 동항 평화로운 집회나 1909년인가 그렇죠? 네. 영은문 자리 독립문 세웠다. 이것은 독립협회예요. 1896년부터 1898년까지의 독립협회의 일입니다.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끼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두 가지 영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3.1운동의 결과예요. 두 번째는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통치 방식을 전환하죠?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전환을 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이것은 5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이곡 수리조합 사무소로 일본에 의한 수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는 자국의 식량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대요. 그쵸? 이것은 제2기에 있었던, 일제시대 2기에 있었던 산미 증식계획과 관련이 있어요. 증식계획. 그쵸? 일제시대는 어떻게 나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로 나눈다고 했어요. 1기, 2기, 3기. 1기, 2기, 3기. 이때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땅을 빼앗아 갔고요. 이때는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쌀을 뺏어 갔고요. 이때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 뺏어 가죠. 인적 자원 수탈도 있었고 물적 자원 수탈 다 있었던 시기가 3기입니다. 근데 산미 증식 계획이니까 2기를 찾아주면 되죠. 메가타가 주도하여 화폐 정리 사업을 하였다. 이건 1907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한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1기의 내용이 되겠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독점 판매권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 때 금난 정권을 폐지한 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식량사정 악화로 다량의 만주산 잡곡을 수입하였다. 그쵸? 쌀이 일본으로 넘어가니까 한국에서는 쌀값이 폭등하죠. 그리고 식량이 부족해져요. 그 문제를 잡곡을 수입해서 먹었어요. 그쵸? 이게 바로 2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한 방공령. 이것도 내용상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은 1889년, 1890년이니까 일제시대 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여러분들 11월 3일이 1929년 11월 3일에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에요. 학생의 날. 알겠죠? 자, 이 단체는 뭐죠? 이 민중대회 개최하려고 했던 거, 이거 지원했던 단체는 민족유일당이었던 신간회죠.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졌고 1931년에 해소됩니다. 알겠죠? 네, 1931년에 해소된다.
자, 신간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간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1926년에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서로 이념은 다르지만 우리가 목표가 조선의 독립이라는 목표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사회주의는 1925년에 일본이 만든 치안유지법으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독립운동의 그런 탄압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면 정우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정우회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연합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민족주의 계열도 조선민흥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화답을 하죠. 우리도 이념은 다르지만 목표가 같다면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정우회 선언과 조선민흥회 선언을 통해서 1927년에 바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신간회. 신탁통치 반대운동, 이것은 이제 광복 후죠. 광복 직후에 대한 이야기고요. 국제부사운동은 1907년에 있었던 거고요. 백오인 사건은 1911년 신민회가 해체된 사건과 관련해서 신간회와 또 달라요. 만민공동회는 1898년에 있었던 그 독립협회의 어떤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우회 선언과 조선민흥회 선언, 신간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요 수능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밑줄 친 우리 군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들의 염원은 우리 조국 삼천리 강토에서 진주를 실현코자 국내 진공작전하는 우리 군대 바로 충칭에 있었던 충칭 임시정부에 있었던 임시정부 산하 군대죠. 산하에 있었던 한국 광복군입니다. 한국 광복군. 그쵸? 인도 미얀마의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 전선에 참여하기도 했었죠. 양세봉의 지휘하에 활동하였다. 이것은 조선 혁명군에 대한 이야기고요. 만주에 있었던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창설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답 그냥 너무 쉽게 낸 거죠, 이거. 그쵸?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이렇게 돼 있죠.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영릉가 전투, 이런 데서 활동했던 만주 지역에 있었던 군대 자체가 조선혁명군이에요. 예. 예난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하였다. 이건 조선의용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쵸? 봉오동에서 일본의 대성을 거두었다. 이것은 이제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네. 정답은 한국 광복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대화에 나타난 시기, 또 시기 문제예요. 경부고속도로 놓고 경제성장 많이 했다. 분신자산, 전태일 분신자산 이런 거, 분신자살 이런 거 관련 있죠. 이건 박정희 때 고도성장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개성공단 했던 사람은 김대중이고요. 그 다음 OECD, 영어 나오면 김영삼입니다. OECD, IMF 이런 거 나오면은요. 실명제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타결한 건 노무현 때죠. 노태우가 아니라 노무현 때죠. 경제개발 5개년, 이게 바로 박정희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실시한 거 김영삼입니다. 그쵸? 박정희와 관련 있는 거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나왔고요. 독립운동 헌신하였다.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죠. 김규식. 예. 김규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김규식은 광복 직후에도 좌우합작운동에도 참여를 했고요. 좌우합작일 때는 일단 여운형과 김규식 이렇게 되죠. 김규식. 그 다음에 유엔에서 이제 남한만의 어떤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된 다음에 남북 협상을 김구와 함께 추진을 하죠. 남북 협상. 그쵸? 그래서 이때는 이제 김구 플러스 김규식 이렇게 되죠. 이 두 사건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김규식에 대한 거 갑신정변 주도,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좌우합작운동 여기 있죠. 예, 좌우합작운동에 여운형과 누가 같이 하였다? 김규식이 같이 하였다. 그래서 김규식이 들어가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홍커우 공원은 윤봉길이고요. 윤봉길 이거고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사진은 박종철 추모 모습이다. 그쵸? 이거 6월 모평에서 이한열 나왔어요. 이한열, 박종철. 그쵸? 이런 분들 나오면 이건 바로 1987년 6월 항쟁이에요. 6월 항쟁에서 요구했던 건 뭐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죠. 그쵸? 딱 보니까 호원조치 철폐 및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네요. 그쵸?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계엄군 철수, 이건 1980년 5.18에 대한 이야기고요. 3.15 부정선거는 1960년 4.19 혁명이고요.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 그러니까 1964년에 있었던 6.3 시위가 있어요. 6.3 시위. 유신헌법 철폐, 민주헌정 회복. 이것은 이제 보통 언제 있었냐면 이것은 1980년
5.18에 있었죠. 예, 서울의 봄 요식입니다. 이게 이제 87년 6월 항쟁인 거예요. 1987년 6월 항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6월, 9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의고사 3개를 이제 이 시간까지 하면 3개인데 2018년도 6월 모평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2018년도 9월 모평을 보니까 비슷하게 2018년도 수능 문제가 거기에 대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비슷하죠? 6월, 9월하고. 네. 자, 여기까지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